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노회와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62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9장 상소하는 규례의 위탁 판결에 관한 규례 중에서 78조의 위탁 판결의 대상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최근 즉결 처단에 관한 질의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어서 노예들 중에 즉결 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행정치리의 석상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 대해서 권징조례 48조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회하여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해서 기소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사과했다는 것만 가지고 재판에서 시벌하는 등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이미 54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즉결처단의 규례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결처단의 규례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즉결처단의 규례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고나 기소위원을 선임하고 고소장과 재증설명서와 증인을 세우고 피고를 10일 선기하여 소환하고 신문하고 판결하는 이러한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재판 중인 치리회원 앞에서 범죄했으니 범죄한 여부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치리회, 즉 재판회나 재판국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즉결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즉결을 처단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다음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합니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말하는데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는 말은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격하여 재판 중일 때와 재판국이 개정해서 재판 진행 중일 때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정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리회가 행정회로 회집되어 회의 도중에 발생한 사건도 즉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치리회 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와 때에 행한 일이지만 재판 중에 본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는 즉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정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즉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소한 후에라도
피고가 미리 자복하는 경우에는 심리의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즉결 처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교인이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당회에 고백할 때, 1년 이상 교회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이명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할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가 본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갈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즉결 재판을 하려고 할 때는 피고는 재판을 2일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7위의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피고뿐 아니라 7위의 회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재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2일 이상 재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연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때 7위에는 범죄 사실과 즉결 처단하려는 이유 및 연기한 사실을 회록에 명백하게 기록해야 되고, 피고는 즉결 처단에 대하여 상해로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즉결 대상과 연기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회 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 없는 시벌을 금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 조사 없이 시벌할 수 있는 사건이란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죄와 재판 이전에 미리 자복하는 죄와 정지 후 1년 내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각급 7위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해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을 위한 행정회에서 범죄하거나 예배석상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즉결 처분을 하는 답답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결의 대상을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국한한 것은 재판권을 가지고 심리 중에 그 재판 국원들이 직접 보는 자리에서 범죄했다면 굳이 증인을 세워서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회나 예배석은 재판권을 가진 자가 직접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재판 사건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재판회나 재판국도 구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즉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가벼워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더욱 중한 범죄일 수는 있겠지만 정식 재판의 대상이지 즉결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회가 즉결 처분을 하겠다는 상황이면 사건의 당사자나 재판 국원들이 다 흥분하고 상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로서는 유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22년판은 2일 이내, 현재의 본교단 헌법은 2일 이상의 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연기 청원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일은 옳다 할 수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고 한 번은 허락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범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위탁 판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8조는 위탁 판결의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78조의 규정을 보면은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서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결이란 하해가 접수한 재판 사건을 자체의 판별력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또 하해의 상황으로 봐서 상해 위탁에서 판단케 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인정될 때에 하회가 한층 더 높은 상회에 이를 위탁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물론 수소 재판에만 할 수 있고 원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위회가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원고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재판해야 될 수소 재판회인 것도 틀림이 없으니 얼마든지 상해 위탁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판결 청구도 원칙적으로 하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어야 되고 목사 장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 1인밖에 없는 당회에서 장로가 피소되었을 경우, 또 전체 당회원이 피소되었을 경우, 혹은 피소된 장로를 제외하면 당회의 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 판결 청구는 불가불 당회장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당회의 결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위탁 판결은 하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상회에 서면으로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각 7위에는 자체의 판별력으로 각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294문에는 상소와 위탁 판결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위탁 판결은 어떤 7위회가 미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상해 처결 방법의 지시를 구하거나 혹은 직접 심사와 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원고 혹은 피고가 하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회에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를 향하여 처결 방법을 지시하라고 구하는 것이요, 상소는 하회의 착오된 판결을 변경을 구하는 것이니 상소가 교회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면 상회가 반드시 수리할 것이요, 위탁 판결은 상회가 형편을 따라 지시하기도 하고 지시 없이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9조는 상회의 사실심에 관한 규정입니다. 79조의 규정을 보면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결이란 워낙 자체의 판별력 행사의 장애를 전제로 재판 관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정하고 상회에 의해서 재판하게 하는 특수 재판 제도라고 하겠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8조의 규정대로 각 회는 가능한 한 자체 판별력을 키워서 이를 행사하는 일에 유감이 없도록 해서 위탁 판결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결 청구의 범위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체 판별력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모든 사건인데 법은 아래와 같이 세분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결을 청원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것은 예시 규정이고 열거 규정이 아님을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 하해가
취급한 전례가 없는 사건, 두 번째 긴중한 사건, 세 번째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네 번째 형편상 상관하기 곤란한 사건, 다섯 번째 공례나 판결례가 될 만한 사건, 여섯 번째 하회 회원의 의견이 심히 상충되는 사건, 일곱 번째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회에서는 하회의 위탁 판결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청구가 반드시 상회를 속박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회가 그 사건을 그대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해결만 더 지연될 뿐이기 때문에 하회는 위탁 판결을 구할 만하다고 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신중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정치문답조례 293문에는 노회의 제1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노회의 제1권은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상소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심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80조는 위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80조의 규정을 보면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더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두 번째,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회가 판결하기 전에 상회의 지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회가 결정이나 판결을 하기 전에 준비 자료로 삼기 위해서 상회의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도만 구하는 경우이면 하회는 그 재판을 상회의 회신이 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하고, 상회의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대로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재판 사건을 상회에 이관하여 상회로 하여금 직접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사건 심의 및 판결 전체의 권을 위탁해서 그 사건에 대하여 전부를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상회로 하여금 직접 판결케 하였기 때문에 하회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비록 전자와 같이 지도를 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회가 그 재판 사건에 대하여 하회에 보내온 지도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상회의 지도가 혹시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발견될 때는 또 다시 상회에 품신해서 시정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은 정치문답조례 298문에 위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구하는 경우이면 상회가 받아 전권으로 지시할 것이요, 하회는 상급심의 지시인즉 경시하지 못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위탁 판결은 이와 같이 처리 방법만을 상회에 구하기도 하며, 혹은 직접 결정과 판결을 구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상급심의 변경이 나기까지 복종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1조는 당사 하회 총대의 회원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81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결을 청구하면서 관계 서류를 상송하지 않는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판결을 구하든지 일건 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상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나 상소의 경우에 그 사건 심의 중에는 관계 하해 회원들의 상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마는 위탁 판결의 경우에는 상해 회원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탁 판결을 청구한 당해 회원은 상소나 소원의 경우 하해가 이미 판결했거나 처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나 처결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입장이 되니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마는 하에서 아무런 처결도 한 것이 없는 위탁 청구의 경우는 투표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해의 자체 판별력 행사가 곤란해서 상송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계 회원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발언권 등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째, 위탁 사건을 상회가 논의할 때 하회 총대도 참석해서 협의하고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총대가 위탁 재판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사자 재척 원리에 의거해서 회원권이 정지가 되고 다른 안건 심의에도 실의회가 결의하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다음 82조는 위탁 처결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2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해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예외 환송하든지 상해의 결의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결 청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언의부 보고에 의해서 본회가 직할 심리하든지 혹은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할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파렴치한 것일 때에는 건덕상 재판국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기타 사건, 즉 법 적용의 문제나 혹은 법을 헤아리는 문제 등 파렴치한 사건이 아닐 때에는 본회가 직할 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판결이 청구되면 재판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해 관할 사건에 대해서 상해 직할을 규정한 것이 위탁 판결 제도이기 때문에 교인이나 장로, 집사 등 당회에 관할 사건을 노회가 직할할 수 있고 목사에 관한 노회 관할 사건에 대회가 직할할 수 있으며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이외의 대회 관할 사건을 총회가 직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어디까지나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한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즉 직접 상해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 위탁 사건일 때에는 수탁받은 상해가 직할하여 판결함이 당연하지만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상해의 지도를 구한 위탁 사건일 때에는 수탁 상해는 하회의 청구대로 지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고 하회 청구의 한도를 벗어나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회의 위탁 청구가 있었다고 해도 상해로서는 상해의 입장에서 하회의 청구대로 지도하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질 때만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냥 환송하든지 혹 판결을 구하는 위탁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준비 재료로 지도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해가 하회 위탁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상회는 하회가 위탁 판결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회가 직접 판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하여 판결하든지 처결 방법을 지시만 하든지 그대로 답 없이 하회에 환송하든지 상해에
결의대로 하면 됩니다. 정치문답조례 298문에 보면 위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구하는 것이면 상해가 받아 전권으로 지시할 것이요, 하해는 상급심의 지시인즉 경시하지 못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위탁 판결은 이와 같이 처리 방법만을 상해에 구하기도 하며 혹은 직접 결정과 판결을 구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상급심의 병응이 나기까지는 복종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3조는 위탁 청구의 구비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83조의 규정을 보면은 하회의 위탁으로 상해가 수리할 때에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요, 상해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하해로부터 위탁 판결을 접수할 때 그 안건 기록을 함께 받아야 하고, 상해가 접수할 때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탁 판결 청구는 일반 송사의 경우와는 달리 무슨 기일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해에서는 어느 때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해에서는 어느 때든지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송사 서류의 경우는 기일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치리의 서기가 우선 접수하거나 기각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위탁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회 서기는 다만 일반 헌의 문서와 같이 다루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하기에 앞서서 아래와 같이 그 청구 사유가 정당한 여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자체의 판별력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위탁 판결이 교회의 유익을 계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유익한 공례나 판결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결 제도 자체가 하해가 자체 판별력 행사에 장애로 말미암는 부득이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겠는데, 상해 서기는 하해의 장애 극복에 유익이 되도록 의무감을 가지고 돕는 위치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 피고의 승낙을 받았는가, 또 당해의 원만한 가결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주님의 교훈대로 시행했는가 등등, 이런 외에는 이유도 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서 서류 접수를 거부하려는 심사를 나타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항의 경우도 이미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말씀드렸고, 가령 장로는 자체 내에서 판결하자고 주장해도 목사가 볼 때 위탁 판결 청구가 옳다고 우겨서 의견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당에서 두고두고 싸우라고 방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탁 반대수가 많다고 해도 당회장인 목사가 자체 내에서 판결할 수 없다는데 장로들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탁 청구에 쓸데없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6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